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핵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완성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인지 미국과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유영훈 군사전문기자, TV조선 배승규 정치부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유영훈 기자님에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ICBM 개발했는데 네. 이게 ICBM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ICBM 보통 사거리 5,500km 이상의 미사일을 얘기합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ICBM 맞고요. 다음 미 본토 중에 서부 LA까지 거리가 북한에서 9,000km 정도가 되고요. 동부까지가 한 13,000km가 됩니다. 근데 이번 미사일 화성 14형의 최대 사거리는 6,500에서 7,000km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미 본토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아까 리포트에도 있었지만 뭐 알래스카라든지 하와이 정도까지는 타격할 수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하와이와 알래스카까지 타격할 수 있다. 그럼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미 본토 타격 가능한 ICBM이 한 2, 3년쯤 지나야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의 상식과 일반적인 분석을 벗어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연내에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2,600km, 2,800km까지 고도로 솟았다가 대기권이 재진입하는 이 재진입 기술은 북한이 확보했다고 보는 겁니까? 네. ICBM,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한 10,000km 정도의 ICBM이 낙하할 때는 음속이 한 24배에서 25배의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그때의 열은 한 7,000에서 8,000도에 달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5월에 화성 12형 시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한 4,000에서 5,000도 정도의 열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은 갖췄다고 보고요. 이번에 그보다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1만 킬로 정도 ICBM의 필요한 내열 기술은 아직 갖추지 못했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왔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그러한 재진입 기술을 갖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10,000km ICBM의 전 단계까지 왔다. 배승규 정치부장에게 제가 의견 좀 듣겠습니다. 이 북한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ICBM을 개발했다면 미국이 결코 감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 그냥 눈 뜨고 뻔히 보고 있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미국에 있어서 본토는 불가침의 성역입니다. 진주만 공습을 당한 것도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절대 좌시할 리가 없고 아마 강경 대응에 들어갈 텐데요. 이 첫 번째 카드는 아무래도 이 G20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거기서 국제적인 초강경 제재 무드를 뽑아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바로 중국에 대해서 강경 압박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이런 카드를 내라. 그리고 아예 거래를 끊어라. 라고 하는 압박을 할 텐데 그걸 안 듣는다면은 이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남중국해나 대만 또는 국제 금융 제재 이런 카드까지 내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은 역시나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제재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 외국 기업, 은행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아마 실시할 건데 지금 미국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20%밖에 빠지 안 썼다. 그러니까 아마 초강경 제재 잇따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트럼프 진영에서 늘 하던 얘기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이른바 참수작전 혹은 그 선제 타격론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틸러슨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미 국방부도 군사적 옵션 제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에 대한 일차적인 압박이긴 한데 물론 당장 쓰진 않을 겁니다. 당장은 뭐 쓰기가 힘든 상황이고 하지만 아마 이 한반도의 전략자산 배치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단계를 높여올 거고요. 결국 이 중국의 제재가 미흡하고 북한이 계속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리고 이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6차 핵실험이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도 북한 핵 미사일 시설에 대한 아마 선제 타격 분명히 검토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제거 작전 이런 것도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영 기자.
북한의 핵 고도화 그리고 경량화 이 오래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네. 이 고농축 우라늄 탄을 두고 이미 경량화에 성공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많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아직 북한이 지금 핵 실험을 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 경량화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고 계십니까? 제일 관심사가 미사일 탄두로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 문제죠. 예. 이 소형화 문제에 대해서 한미 군당국의 공식 입장은 상당 수준 진척됐지만 아직 완성된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소형화에 이미 성공했다고 봐야 된다고 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북한이 작년 3월에 직경 한 70에서 80cm 정도 되는 구형 그 핵장치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이게 실제 핵무기라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미 6,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이 ICBM 탄두로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미사일에 핵탄두를 달 수 있는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문제는 방어 시스템인데 방어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리는 이제 그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고도 20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패트리어트 팩3나 국산 천궁 개량형으로 이제 방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북한의 노동이라든지 북극성 2형이라든지 화성 12형 이런 미사일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고요. 사드 같은 경우는 사거리 3,000km 이하의 미사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낙하 속도가 마하 14에서 15 정도까지만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ICBM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방어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짧게 의견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예, 어떻습니까?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 G20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 어떤 해법 내놓을까요? 네. 일단 G20에 가게 되면은 국제적인 모든 정상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이 가장 핵심 현안으로 아마 ICBM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제재를 끌어내는 방향을 일단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아마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은 중국이 사드 문제로 우리를 공격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 대북 해법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세에서 공세로 오히려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이 제재와 대화 병행론을 했는데 이거는 더 이상 좀 앞세우기가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석에 앉기보다는 국제적 공조 체제에 우리가 같이 끌어내고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기조를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